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야생조류의 충돌 이유를 살펴보면 새들은 투명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또한 그 유리를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유리의 특성상 빛을 반사하기도 또는 빛을 완전히 통과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반사된 빛 또는 유리에 묻은 먼지나 손잡이, 창문 틀과 같은 주변 사물로 유리를 식별합니다. 즉, 사람은 유리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결과로 유리를 인지하지만 새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살아가는 새들 중 아주 일부는 경험을 통해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리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투명 유리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새들에게 유리 구조물은 또 하나의 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투명 인공 구조물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투명 인공 구조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본다면 조류 충돌의 피해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새들의 사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해 장소로 꼽자면 바로 투명 방음벽 아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기 때문에 도로 인접 부근까지 주거 공간을 개발하고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서 방음벽의 규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도로 주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과 새들의 서식지가 밀접한 곳은 유리창 충돌 사고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잘 닦여진 건물 유리문에 박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당 평균 5km 정도의 속도로 걷기 때문에 단순히 충격을 받는 정도로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새들은 보통 36에서 72km의 속도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비행을 위해 몸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뼈에는 많은 빈 공간을 만들어 두끔 진화했습니다. 두개골도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새들의 이러한 진화적 특징은 유리창과의 충돌에서 죽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창 충돌로 인한 새들의 죽음은 건강성 정도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를 제거하고 있으며 이주성 조류, 심지어 건강한 성체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번식기 성체의 죽음은 개체군 감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1970년대 말부터 조사된 바에 따르면 새들의 죽음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고양이에 의한 피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리창 충돌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제적 논문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유리창 충돌 저감 방어로 만든 맹금류 스티커를 길을 가다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저감 대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들의 특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유리창 충돌 사고 저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새들은 분명 사람보다 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시력은 천적 파악에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 같은 것은 천적이 아닌 그냥 스티커로만 인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맹금류 스티커가 붙어있는 유리창에 나머지 빈 공간에도 새들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조류는 포식자에 의한 위협을 보다 빨리 포착하기 위해 매우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새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요. 사실상 양쪽을 거의 한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원근감이 떨어집니다. 폭넓게 보니 심도 있게 깊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3D보다는 2D로 세상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력의 또 다른 개념인 색 감각은 또 다릅니다. 사람은 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영역, 즉 녹색, 적색, 청색의 감각에 의존하지만 조류는 자외선까지 더해서 네 가지 영역을 활용하고 컬러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류가 그렇지는 않고 일부 조류종은 여전히 자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어쨌건 인간에 비해 더 많은 색깔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들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유리에 새들은 볼 수 있으나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외선 패턴을 입히는 것으로 새들의 충돌을 막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음벽과 같은 곳은 우리가 봐도 명확한 문양을 집어넣는 것이 자외선 문양만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5 곱하기 10의 규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충돌 방지 기법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동물단체에서 만든 에코피안 버드세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줄을 늘어뜨려서 새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인데요. 유리창의 발가 쪽에 10cm 간격으로 밧줄들을 늘어뜨려 놓으면 새들이 유리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좌우로 10cm 정도면 새들이 장애물로 인지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유리창 충돌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새들의 특성을 이용한 저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조류 충돌 위험 요인과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만들어냈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저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류 충돌 저감 위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계와 야생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물에 유리창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투명 방음벽을 세웠을 때 우리는 새들이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공구조물 충돌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갑작스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리창,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손으로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